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보도자료가 하나 떴습니다. 시몬스 침대 불법 병행수행업자 징역형, 상표권 침해로 징역형. 상표권 침해로 징역형. 이거 되게 세거든요. 이 케이스로 병행 수입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상표 침해 성립 여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몬스 침대 정말 제가 좋아하고, 이 시몬스 침대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중에서도 뷰티레스트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조선비즈 보도자료를 좀 끌고 왔는데, 미국의 시몬스 침대 불법 병행 수입업자 징역형 받았다. 상표권 침해 때문이다. 그러니까 병행 수입업자가 배송업체까지 만들어서 매트릭스를 한 400개 정도를 유통을 했대요. 법원에서는 징역형 플러스 사회봉사 명령. 이게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거든요. 뭘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엄중 처벌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병행 수입하는 제품을 사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나이키 제품 같은 게 병행 수입, 폴로 제품 같은 게 병행 수입해서 많이 사 쓰는 편인데, 그러면 병행 수입하는 제품 전부 다가 상표권 침해인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건데, 어쨌든 이 시몬스 침대 같은 경우는 국내 수입업체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확정 이런 보도자료가 12년도 11년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시몬스 침대를 좀 싸게 사와서 한국에 팔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손을 대다가 상표권 침해로 곤욕을 치른 적이 꽤 많았던 것 같고, 한국 시몬스 침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디펜스 한다라고 흔한 일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요 보도자료 나왔던 거, 조선비즈의 보도자료 나왔던 거를 좀 뜯어보면, 일단 2018년도에 이 YC라는 분이 온라인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 서버는 캘리포니아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시몬스 상품을 이제 한 400개 정도를 한국에 판매를 했습니다. 미국 시몬스사 상표를 부착했고요. 국내 배송 업체까지 설립을 해요. 여기서 이제 돈을 세이브하고 남겨 먹으려고. 그리고 한국 시몬스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수입 판매 금지에 대한 경고장을 송부.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 시몬스사가 나오고 한국 시몬스사가 나옵니다. 경고장을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YC는 온라인 병행 수입 업체를 친구 L에게 양도를 하고, 자기는 이제 이게 이제 물류비 이런 게 이제 코스트 구조상 남겨먹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국내 배송업체는 지속 운영을 해요. 어쨌든 장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19년도에 인천본부 세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천본부 세관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세관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세관에서. 그래서 이게 되게 센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게 다가 아니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52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표권, 저작권 보통 이런 걸로 침해 판결을 받으면 징역 잘 없어요. 벌금, 추징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사 소송으로 해서 네가 우리 저작권 혹은 상표권 침해로 인해 이만큼 손실봤다, 이만큼 물어내라. 보통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데, 징역 1년 6개월은 되게 세요. 제가 볼 때도.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범행 기간과 횟수, 얻은 수익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로부터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받자 경고장 송부받은 거죠.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배송만 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침해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해서 상표권 침해니까 하지 마라,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라 회사를 지인에게 양도하면서까지 악의적으로 했다. 참고로 이 업체 친구 L씨도 영장이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똑같은 이제 상표권 침해 불법을 저지른 거죠. 관세청에서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렇게까지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본 적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모호했던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례로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례가 중요한 게, 법에서는
이렇게 세게 때리는 판례가 하나 나오고 나면은 추후에 상표권 침해나 이런 거에서 이 판례를 인용해서 징역 때리는 일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일단 사건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병행 수입하는 게 잘못이야?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 시몬스가 나오고 한국 시몬스가 나와요. 이런 거 좀 헷갈리실 거고. 일단 병행 상표는 병행 수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병행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병행 수입으로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카테고리상으로 물품이 병행 수입 키워드로 잡히는 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신발만 해도 1,400개 가까이, 패션 소품 1,800개 가까이, 여성 가방 7,000개가 넘어요. 명품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 시계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럼 이거 다 상표권 침해인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병행 수입에 대한 네이버에서 시사경제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좀 끌고 와서 설명드리면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네, 법적으로 이게 제도화 돼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 수입이 허용된다. 허용된대요. 네.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그러니까 어디, 메이드 인 어디, 어디서 만들었다, 어디서 수입했다, 품질 보증. 그러니까 상표권 소송, 상표권 침해 중에 하나가, 상표권이 결국 그 회사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건데, 브랜드 허트가 나는 거, 브랜드가 망가지는 경우 중에 하나가 품질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병행 수입업체 때문에 품질이, 우리 회사가 가진 이미지나 품질이 망가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상표권 침해가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반대로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95년 11월부터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독점 시장을 만들고 고마진을 보고 있을 때, 그러면 수입해오는 게 더 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 뭐 이런 거를 위한 건데, 그럼 시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시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뭐 역사가 엄청납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위치, 1870년에 설립. 와, 역사 엄청나요. 근데 재밌는 게 요 내용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시몬스, 87년에 미국 시몬스 인터내셔널하고 합자회사 시작을 했고, 보통 그 옛날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큰 회사도 그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필립스랑 합자회사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시작합니다.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본을 대고 많이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92년에 상표 기간 연장을 하면서 93년에 시몬스 한국의 인수 확정. 네. 요 말이 좀 아리까리해요. 시몬스 한국의 인수 확정? 미국 시몬스사가 한국 시몬스 뭐 인수가 됐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니면 한국 법인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시몬스 침대로 변경했다가 시몬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요거 조금 더 뜯어보면, 안유수 씨, 예,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 이 안유수 씨라는 분이 에이스 침대 창립자거든요. 에이스 침대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92년도에 시몬스 침대도 창립을 했어요. 이 뭐야? 이게 뭐야? 예, 뿌리가 같다는 거죠.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 다른 회사지만, 문명이 법인이 다른 법인이지만 한국의 에이스 침대 창립자는 한 사람이다. 시몬스 침대랑 같은 회사를 만든 사람이 창립자다. 안유수 씨고, 첫째 아들이 에이스 침대를 물려받았고, 안성호 씨, 둘째 아들인 안정호 씨가 시몬스를 물려받았어요. 형제가 침대 매트릭스 시장 국내에서 판매 1위, 2위 회사를 다 먹고 있다. 같은 회사다. 엄청나죠? 현대기아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상표권에 대해서, 시몬스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이 굉장히 많은데, 이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이 내부 사항에 대해서 있는 걸 좀 살펴봤더니,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봤을 때 상표권자, 그러니까 상표에 대한, 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그래서 누가 갖고 있냐, 전용 사용권자 누구냐, 쭉 살펴보면 합병이 됐다가, 회사가 합병이 됐다가 87년에 양도, 권한이 어디에 양도가 됐다가, 홍콩에 있는 어디로 양도가 됐다가, 92년도에 이제 저분이 이제 회사를 상표권, 권리 이전 등록,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92년도에 상표 기간 연장이 나오잖아요. 92년도에 뭔가 조치가 있어요. 권리 이전 등록되고, 그리고 93년도에 등록 권리자가 그동안 계속 외국계 어디 시몬스 어디 무슨 코퍼레이션 뭐 리미티드 이름 가다가
주식회사 시몬스 경기도 이전시 한국에 93년에 권리 이전이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예. 한국에서 어쨌든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93년부터 이 결론,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병행 수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라는 표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네이버 한경경제용어사전에 있는 걸 끌어와서 설명드리면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표시돼 유통되는 진품을 제3자가 독점 수입 판매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국내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보통은 LG전자도 그렇고 큰 회사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법인을 만들어서도 사업을 하고 여건이 좋지 않거나 이제 그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는 총판업자, 총판권을 계약을 해서 유통업자를 하나 계약을 해서 걔한테 이제 그 유통업체한테 독점권을 주고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유통업체만 한국에서는 이제 유통업체만 물건을 독점 수입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가 안정이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허락 안 받고도 병행 수입을 할 수가 있다. 보따리상 같은 사람들. 그게 중국 애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듀티 프리 샵 가서 줄 서 가지고 새벽부터 물건 사다가 중국에 파는 게 이런 식이거든요. 분명히 중국의 정식 법인이나 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11월부터 이게 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8% 관세를 내고 들어오는 합법행위다. 그러니까 관세를 8% 내는 것도 적은 관세는 아닌데 이걸 내고도 훨씬 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 그 나라 이제 브랜드 물건을 좀 비싸게 판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물가 안정이 목표예요. 근데 이게 그 뜯어보면 브랜드 권리, 그러니까 시몬스라는 이 브랜드 권리가 한국의 그 지금 이제 그 에이스 침대 창립자 분 이쪽에서 샀어요. 아예 샀어요. 미국 시몬스랑 한국 시몬스에 대한 브랜드 권리, 이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품 제조도 미국 시몬스는 미국에서 해요. 한국 시몬스는 여기서 만든 거를 수입받지 않고 공급받지 않고 한국 시몬스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요. 에이스 침대를 만들었던 그 노하우 가지고 시몬스 브랜드를 붙여서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몬스 침대와 한국에서 판매되는 시몬스 침대는 이름만 같고 다른 회사 다른 제품이다. 그래서 이게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요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시몬스지 우리가 이제 혼돈하는데 별개 회사라는 거예요. 별개 제품이고 제조사 틀리고 권리자 틀리고 동일한 이름의 미국 제조 제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면 소비자들에게 한국 제조 제품에 혼란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름만 그러니까 미국 상표 붙이고 한국 들여온 거 판매하는 거 상표권 침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재구조국 및 품질 제품 스펙 등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가성비가 이제 예를 들어 더 좋다면은 한국 제품 판매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시장이 한국에서 100개가 팔려요. 근데 시몬스라는 브랜드로 100개가 팔리는데 미국 시몬스 다른 회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병행 수입해서 더 싸게 판다라고 하면 얘가 뭐 20개를 판다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수요가 트지 않는 이상 100이 맥스라면 80밖에 못 팔잖아요. 그 한국 시몬스는 어쨌든 이 병행 수입되는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매출에서도 피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제품 브랜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몬스 침대 잘 만들 거예요. 근데 한국 시몬스 침대도 굉장히 잘 만들 거예요. 특성이나 스펙이나 추구하는 바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시몬스 침대가 한국에 들어와서 야 시몬스 침대가 구리더라. 내가 미국 거 정말 싸게 사는데 오리지널이 미국 아니야. 근데 써봤더니 구리더라. 그러면은 아 그래? 야 시몬스 침대 미국 거 사는데 별로래. 비싸기만 비싸고. 한국에서 사실 분들도 안 사신다는 거죠. 한국 시장에 대한 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시몬스에서 그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만들어놨을 건데 브랜드 이미지 나빠지고 브랜드 로열티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미래 사업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래 구매 가능 고객도 놓칠 수가 있어요. 상품권 침해가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름만 똑같지 다른 상표, 다른 제품. 그러니까 이 상표에 대한 상표권 권리가 다른 회사가 서로 가지고 있고 이 각각 다른 회사에서 각각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요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미국 시몬스 이 역사나 이 헤리티지에 대한 것들이 다 묻어나요. 그래서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표권을 샀다는 것 자체는 그 계약할 때 이제 이 계약서를 뭐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브랜드 상표권을 산다는 거는 이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후광 효과를 보고 싶기 때문에 사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뉴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지, 사업을. 그렇잖아요. 인지도라든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라든지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헤리티지나 이런 거를 당연히 쓰는 걸로 계약이 돼 있을 거예요. 당연히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인데, 이 승계 받아서 활용하는 거 다 돼 있을 거다. 그래서 더 혼돈, 잘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는 혼돈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주요 기술이나 제조 노하우 이런 것도 그 합자 회사로 시작해가지고 라이센싱을 이미 다 했을 수도 있어요. 별개로, 이 상표권하고 별개로.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미국 시몬스하고 한국 시몬스하고 정기적으로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고 브랜드만 같이 쓰고 있지만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완전히 틀리다. 이래서 상표 침해가 성립한다. 오늘은 시몬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독보적인 브랜드 시몬스 침대 상표권 침해 사례를 통해서 병행 수입이 상표 침해가 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행 수입은 허용이 된다. 제가 나이키나 구찌나 이런 거 해외 사이트에서 사는 거, 해외에서 사와서 파는 거 전혀 문제 안 된다. 왜? 같은 회사니까, 같은 제조국이니까, 같은 품질의 제품을 판다는 전제하에. 다만 시몬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름 시몬스는 같이 쓰고 있지만 상표권의 권리를 가진 회사가 완전 다른 회사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회사고, 이 각각 다른 회사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표권 침해가 된다. 시몬스 침대 매트릭스 사업, 매트릭스 침대 뭐 이런 거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시몬스는 피해 가시는 걸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아이템 선정을 해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